네, 296번 해설하겠습니다. 296번은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죠. 연속인 함수 fx가 지금 fx 플러스 4가 fx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x에서 성립하면 결국 얘는 주기가 4인 함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옆에 이제 표시해 놓은 걸 보니까 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f0은 f4다, f4는 또 f8이랑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쓰는 거는 주기 정보를 쓰는 건데 지금 정보가 주기 정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하나 더 있죠? 연속이라는 정보가 하나 더 있죠. 이 조건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fx가 0부터 4에서 지금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잠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4까지 이렇게 있고 1에서 경계가 끊기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한번 쭉 그려진 다음에 이게 정확히 주기 4단위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는 불연속 의심점을 체크해서 걔를 제거해줘야겠죠. 제거해주려면 결국 불연속 의심점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뭐라 했었죠? 불연속 의심점. 첫 번째로는 분모에 0이 있는 경우 분모 0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걔를 제거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을 때 그 경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지. 그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같아야지만 연속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라 했죠. 근데 여기선 지금 목함수가 아니니까 분모가 0인 부분은 없어요. 대신에 지금 1에서 지금 경계가 끊기기 때문에 1을 체크해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즉 F1 좌극한에서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뭐예요? 3이죠 지금. 걔랑 x가 1 우극한으로 갈 때 fx 즉 이제 왼쪽 여기 1부터 4 사이의 함수에다 대입해서 나온 값인 1 플러스 a 플러스 b 지금 얘네 둘이 정확히 같아야지만 연속이 보장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보가 이 미지수 지금 두 개잖아요. 미지수 두 개인데 여기서 정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주기함수 얘 해석하면서 나온 정보에서 또 하나 생겨서 정보 두 개로 미지수 두 개를 해결하겠죠. 네, 그래서 계산을 좀 쭉 해보면 결국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3은 1 플러스 a 플러스 b다. 그럼 이제 일단은 a 플러스 b가 2다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주기 조건을 쓰면 f0은 f4다를 쓰면 되겠죠. 얘를 쓰게 되면 0은 곧 여기 4 대입하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b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얘를 연립을 해주면 지금 b를 우리가 2-a로 고칠 수 있으니까 여기도 2 마이너스 2 플러스 3a로 식이 수정되겠네요. 그러니까 총 18 더하기 3a 이렇게 되면서 0이잖아요.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b는 8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a, b를 알았으니까 함수가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다 이렇게 함수가 아예 결정이 될 거고 그때 10을 물어봤죠. 10. 근데 이제 이 주기함수에서 만약에 기존에 얘는 지금 0부터 4까지 정의됐잖아요. 근데 0부터 4까지 정의된 것 밖에서 있는 정의역의 값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이 정의역을 그냥 4만큼 땡겨서 오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0부터 4까지가 반복이 되면 또 똑같은 게 4부터 8까지 8부터 12까지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모양의 함수가. 네, 그러면 결국 이 f10이라는 값은 뭐랑 같을까요? f6이랑 같을 거고 다시 또 땡기면 f2랑 같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기가 4니까. 따라서 f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f2의 값이 지금 1부터 4까지는 여기 함수에 대입하면 되니까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12 플러스 8 이렇게 되면서 정답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정답이 2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놓친 건 단순해요. 계산은 어렵지 않죠. 근데 주기 정보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연속 조건이라는 걸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을 조건을 쓰려면 불연속 의심점을 제거해야 된다. 그게 이제 분모 0 또는 경계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네, 301번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 301번은 지금 전체적인 주제가 사이값 정리랑 최대 차수죠. 그죠? 지금 이 301번 문제는 사이값 정리를 쓰는 문제인데 제가 그 개념 설명 때도 말을 했지만 사이값 정리를 나타내는 특정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의 식을 내가 보고 아 이게 사이값 정리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이값 정리가 함수 fx가 연속이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3까지 연속이다. 그래서 fx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1과 3 구간 경계에서 f1이 만약에 2고 f3이 뭐 만약에 4다. 그러면 연속이니까 당연히 2와 4 사이에 어떤 y값이 무조건 존재할 거다라는 게 이 사이값 정리죠. 여기 사이에 수가 무조건 하나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이게 결국에는 어떤 걸로 간다? 중요한 거는 근의 존재성에 대한 증명으로 갑니다. 즉 경계 사이에 무조건 근이 하나 존재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은 결국에는 그 함수값이 0이 되는 부분이죠. 0이 되는 부분이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 치면 만약에 이거 구간을 똑같이 할게요. 만약에 x는 1에서 음수고 그 다음에 x는 3에서 함수값이 양수다 라고 하면 걔네가 연속인 경우는 구간에서 무조건 그 함수값이 0이 되는 부분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해서 존재성을 증명하는 게 됩니다. 물론 몇 개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존재성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건에서 준 F1 곱하기 F3이 지금 0보다 작다. 이거랑 F3이랑 F5가 0보다 작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함수값 두 개를 곱했는데 부호가 반대여서 음수가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x는 1 그리고 x는 3 이 사이에 뭐가 있다? 무조건 근이 한 개 있다 라는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충 뭐 이런 느낌인 거죠. x1에서 뭐 음수고 x3에서 뭐 양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가운데 무조건 적어도 하나 근이 존재할 거예요. 왜냐면 부호가 다르니까. 이 부호가 다르다는 상태에 주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조건도 F3 곱하기 F5가 지금 0보다 작으니까 둘이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양수 하나 있고 음수 하나 있으니까 연속이니까 그 사이에 무조건 근이 한 개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X3이랑 X5 중에 무조건 근이 적어도 한 개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현재 함수를 줬죠. 함수가 저 3차 함수예요. 근데 정확히 인수 단위로 묶어줬죠. 그리고 중요한 정보. 지금 mn이 자연수예요. 근데 지금 fx가 지금 일단은 0 하나 갖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근으로 m이랑 n 이렇게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m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려진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인수를 한 개씩 가지니까 무조건 뚫고 들어가는 식으로 형성되겠죠. 그래서 원점에서 한번 뚫고 자연수 두 개를 각각 뚫겠죠. 네, 이런 모양으로 일단 fx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y는 fx가. 그리고 이 mn은 지금 정확히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근이 자연수인데 이 조건과 연결을 해보면 그러면 현재 지금 x는 1, x는 3 사이에서 근이 한 개 존재해요. 근데 그 근은 자연수여야 돼. 그럼 당연히 뭐예요? 2겠죠. 그래서 x는 2에서 근이 하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x는 3, x는 5 사이에서 근이 무조건 한 개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 근데 그 근은 우리가 여기 조건에서 따져보니까 무조건 자연수야. 그럼 뭐예요? x는 4에서 근이 무조건 한 개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정확히 mn이 뭔지 지정은 안 되지만 얘네들이 각각 2랑 4라는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수가 결정이 돼요. 그냥 결국 fx는 뭐예요? 우리가 식을 정확히 쓰면 x 곱하기 x-2 곱하기 x-4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식이 아예 나와버리죠. 6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6을 대입하면
6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6, 8에 48이 정답이 되게 되고, 정답이 그러면 4번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를 나타내는 이 조건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간 끝, 즉 F1과 F3 부호가 다르니까, 근데 연속이니까 x는 1, x는 3 사이에서 근이 적어도 하나 있겠네 라는 식으로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인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죠? 뚫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2개, 그 다음에 0 이렇게 뚫는다 해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예. 이 전체적인 사이값 정리에 대한 내용까지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302번 해설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조건 해석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미지수가 2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보세요. 어떤 실수 알파의 세제곱이죠. 자, 본인이 아까 전에 어떻게 썼어요? x 세제곱 플러스 1은 알파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x가 얼마가 알파다, x n승이 알파다 이렇게 쓰는 거는 제곱근일 때 그런 거죠. 얘는 뭐예요? 그냥 제곱 세제곱이에요. 제곱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쓰면 돼요? 그냥 알파의 세제곱에 1을 더한 게 뭐랑 같아요? 알파랑 같은 거죠.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죠? 본인의 제곱근이랑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이때 다음 중 그런 알파가,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 알파가 존재하는 구간, 이게 정확히 성립하는 알파의 구간이 어디냐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변수 이동의 관점에서 볼게요. 우리가 변수를 이동시켜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 함수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알파 세제곱 플러스 1은 알파다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 세제곱 플러스 1이랑 y는 x 세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y는 x, 얘네 간의 뭐다? 교점이 알파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교점 알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 1번 친구는 이렇게 그려지고 3차 함수니까 2번 친구는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모양이 될 건데, 그죠? 이렇게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로 각각 볼 것이냐 라고 하면 조금 비효율적이란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좀 수정을 해볼게요. 식을 얘를 이항시켜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두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x축과 그래프 한 개의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보게 돼요? 이제는 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 즉 뭐예요? 인수가 알파라는 거죠. 그 알파가 어느 구간에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네, 이렇게 단순히 변수를 이항시킴으로써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충 이 3차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 x축과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죠. 그 교점이 정확히 어디에 있냐 이건데, 자, 제가 방금 이제 바꾸면서 말을 어떻게 했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식을 수정함으로써 근을 관찰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근의 뭐예요? 존재성을 보겠다는 얘기죠. 근이 과연 어떤 구간에서 존재하냐 이거잖아요. 근의 존재성을 체크하는 거 뭐였죠? 방금 제가 설명했는데 사이값 정리죠.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수정하고 나면, 변수를 좀 이동하고 나면 그것이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식의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해당 구간에서 정확히 구간 끝이 부호가 반대여서 구간 끝끼리 대입을 했을 때 부호가 반대여서 그 사이에 무조건 근이 존재할 거다라는 상황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값정리 이용한 근의 존재성 증명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알파가 정확히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어디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볼게요. 사실 이게 쉬운 이유가 뭐냐면 객관식으로 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객관식을 그냥 대입해 보란 거거든요. 선지에 있는 숫자들을. 이제 원래 이게 그냥 주관식이다. 그러면 상황이 되게 다양해져요. 왜냐면 구간을 어떻게 잡든 간에 그 사이에 근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지선다로 줬다는 거는 대입을 해봤을 때 다른 거 다 틀리고 하나만 맞단 거죠. 그래서 그냥 1번, 2번만 해볼게요. 정답이 2번인데 1번을 했다는 건 그러니까 그 구간 끝 마3, 마2를 각각 대입했다는 거죠. 이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값이 얼마나 돼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게 돼요. 일단 음수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 넣었지? 마이너스 27이죠? 아무튼 음수예요. 음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2를 넣었다. 구간 끝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마이너스 8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5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1번 선지를 보면 1번 선지에 구간 경계를 전부 대입을 해봐도 둘 다 부호가 같아요. 구간 끝이.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예. 2번에 봐볼까요? 2번 구간 끝을 대입해볼까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5로 함수값이 나왔죠? 음수예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함수값이 1이 나옵니다. 즉 양수가 나와요. 따라서 구간 끝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했을 때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호가 반대니까 그 사이에 무조건 근이 존재할 거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2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식을 조금 수정해서 특정 함수 그래프 한 개랑 x축 간의 관계를 우리가 바꿔보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근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게 돼버린다. 그럼 뭐야? 구간 경계 끝을 넣어서 부호가 반대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 302번 해설했습니다. 네, 305번 해설할게요. 얘는 고의 기출인데 20번이니까 당시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온 거죠. 난이도가 있게 나온 문제인데 이렇게 함수 추론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게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케이스 분류를 항상 요구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현재 당연히 이 그래프를 그리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프가 지금 다항식과 인수의 관계로 주어졌잖아요. 인수가 다 표시되어 있고 다항식이잖아요. 그래프를 그릴 시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다가 불확실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을 케이스 분류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명확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A는 양수예요. 그리고 절대 2가 아닙니다. 일단은 A는 2가 아니고 양수다 라는 것 정도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을 그리면 원점 오른쪽에 A가 있겠죠. 일단 네, 그리고 현재 지금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예요. 지금 x-a 제곱이 a보다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인수 두 개죠. 그러니까 제곱 형태예요. 그러면 접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죠. 지금 그냥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접하면서 그렸죠. 그리고 a보다 큰 데서는 함수가 정의되는데 어떻게 정의되냐? 인수를 a랑 2를 가지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일단 A를 가지는 건 알겠어. 그럼 여길 지나갈 거야. 뚫고 지나갈 거야. 그리고 A랑 2는 안 같으니까 정확히 뚫고 가겠죠. 뚫고 가는데 문제가 과연 A가 2보다 큰 걸까 2보다 작은 걸까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눴을 때 정확히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져요. 첫 번째 케이스 먼저 A가 2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2는 한 이쯤에 있겠죠?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두 개의 인수를 뚫고 지나가는. 그러면 정확히 그래프가 표시되는 구간에서는 그냥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일단 1번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케이스도 있죠. A가 2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럼 A가 이렇게 있고 2가 A보다 커요. 아까 전에 똑같겠죠? A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정확히 접하고 그 다음에 2가 A보다 크게 되면 인수를 뚫을 때 음수 쪽으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라는 말이죠. 이렇게 2차 함수니까 둘 다. 네. 그래서 이게 2번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럼 이렇게 케이스가 그래프 그리는 케이스가 나눠진다라고 하면 항상 조건을 반영해서 한 가지 케이스를 지우게 되고 정답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둘 중에 과연 정답 상황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이용해서 정답 상황을 추출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번 조건을 보는데 이 가번 조건 사실 식해석이 조금 중요해요. 뭐냐면 이제 이 친구를 조금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FC가 0인 C, 즉 이거는 C는 그냥 임의의 미지수를 둔 거죠. 따라서 FC가 0이다. 이건 이 C는 뭐냐면 그냥 인수를 얘기한 거예요. 인수 C. 어떤 인수가 있어. 근데 그 인수가 지금 0이랑 1 플러스 2분의 A, 이게 얘네 X값이에요. X값. X좌표예요. 0과 1 플러스 2분의 A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뭐예요? 근의 존재성이죠. 이거 뭐예요? 결국 사이값 정리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수식적으로 사이값 정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래프상으로 확인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상황 자체는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거다. 근데 얘는 이제 그래프로 확인이 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약간 어떤 센스가 필요하냐면 이 친구를 좀 잘 봐야 돼요. 얘를 그냥 이렇게 1 플러스 2분의 A로만 보면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건지. 근데 얘를 우리가 통분해 볼게요. 통분해서 2분의 A 플러스 2로 우리가 수정을 한다. 만약에 이게 약간 발상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거죠. 분리돼 있으면 합쳐보고 합쳐져 있으면 분리시켜 보는 거를 머릿속으로 그냥 조금씩 보자마자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감각은 필요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살짝 바꾸잖아요. 그럼 어떤 이게 의미를 갖게 되냐면 결국 x는 a랑 x는 2 사이 뭐야? 평균 값을 의미해요. 그렇죠? 지금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죠? 따라서 a랑 2의 평균 즉 사이를 얘기하는 거다. 정확히 가운데 그 가운데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a랑 2의 평균 그거랑 0 사이. 그러면 0이랑 a 지금 a랑 2 사이 정확히 가운데 값이랑 부호가 반대가 되게 되면 인수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케이스를 봅시다. 1번 케이스를 보게 되면 2랑 a의 평균이 어디예요? 여기죠? 정확히 여기 x값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정확히 2분의 a 플러스 2인 거겠죠? 네. 그리고 0이 여기 있어요. 자, 얘네들 사이에 근이 지금 존재하나요? 그래프상으로? 존재하지 않죠. 지금 2가 a보다 작은 데서는 이게 허공에 계속 양수로 떠 있을 뿐이지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은 여기만 존재해요. 따라서 여기 이 사이에 존재하는 c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1번 케이스가 절대 안 되는구나. 아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아까 전 제가 말한 대로 2분의 a 플러스 2, 즉 a랑 2의 평균, 여기죠 지금 x값이. 네,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2인 거예요. 여기서랑 그 다음에 0, 얘 사이에 근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a가 근이 존재하죠. 그죠? 얘가 결국 c는 a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1번 케이스는 안 되고 2번만 된다 라고 우리가 정답 상황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케이스가 3개, 4개 점점 많아질수록 킬러 문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정확히 분류한다. 그래프를 그리려는 시도를 했을 때 뭔가 애매모호하고 좀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부분이 케이스 분류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한다. 이제 나 조건을 확인해 봐야죠. 나 조건에서 지금 뭐라 줬냐면 2,FE랑 A, FA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꿨죠. 이 평균이죠 지금. 그죠? x는 2분의 a 플러스 2 그러니까 a랑 2 사이의 평균 이 좌표 얘네 사이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가 8분의 1이다. 그럼 이 8분의 1은 어디에 쓰는? 계산에 쓰는 거죠 당연히. 구체적인 숫자잖아요. 계산에 쓰는 거죠. 네. 얘는 계산이다. 자 그럼 정확히 뭐예요 지금? 지금 2,FE가 여기죠. 2,FE가 여기고 A, FA는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딱 평균 점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얘네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넓이가 8분의 1이래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제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히 지금 대칭축에 그죠? 지금 2분의 a 플러스 2가 대칭축이잖아요. 그 대칭축에 대해서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밑변, 이렇게 높이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좀 예쁘게 그릴까요? 다시 예쁘게 그려서 a, FA 2, FE 그 다음에 가운데 딱 평균에서의 점 얘죠? 얘가 2분의 a 플러스 2, f 2분의 a 플러스 2 이거고 얘네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이렇게 그려주죠. 정확히 대칭이 위치함수니까 네 이렇게 되면 밑변 지금 길이는 2-a가 되겠고 이 높이는 함수값을 넣어봐야죠. 넣어볼게요. 넣으면 여기다 얘를 넣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아까 그 통분한식 값보다는. 그러면 2분의 a-1 곱하기 얘는 이제 1-2분의 a 계산은 직접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네가 정확히 마이너스 받고 날아가니까 마이너스하고 2분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가 음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음수죠. 근데 지금 길이를 따지니까 우린 양수를 봐야 돼요. 양수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높이 h의 값은 그죠? 2분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2분의 a 마이너스 1 그죠? 이게 제곱이다 이거예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마저 하면 2-a의 밑변 곱하기 2분의 a-2 통분한 거예요 지금. 이거 제곱 이거 여기다가 2분의 1 딱 한 개 값이 보다 8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미지수 a 한 개니까 당연히 미지수가 풀리겠죠. 네, 그러면 얘를 다시 우리가 4분의 1로 딱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날려보내면 얘가 4분의 1이잖아요. 이게 4로 나오잖아요. 제곱이니까. 그럼 얘를 없애버려요. 없애고 분모를 없애면 정확히 지금 뭐예요? a-2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1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정확히 여기 지금 a-2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요. 그럼 a가 얼마예요?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a가 지금 2보다 작네요. 그죠? 1로 작아요. 직접 정확히 a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구하고자 하는 게 f3의 2예요. 그럼 결국 f3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넣습니다. 넣으면 지금 1 곱하기 여기 넣는 거예요. 1 곱하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정답이 2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특히 2차 함수, 4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그래프가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주어져. 당연히 그리려는 시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리려는 시도를 할 때 만약에 그릴 때 애매모호하다. 정확히 그릴 수 없을 것 같다 싶은 그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히 고민 포인트고 그게 케이스 분류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A가 큰지 E가 큰지 모르겠어. 그럼 두 개로 케이스 분류 하는 거예요. A가 큰 경우 하나, 그 다음에 A가 작은 경우 하나. 그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조건에 따라 그래프 한 개를 정답 상황으로 추출한다 라는 그 감각을 익히시길 바라고, 이게 킬러 문제에서도 계속 쓰이는 감각이니까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290번 해설하겠습니다. 290번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많아서 그게 조금 독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천천히 좀 읽어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지금 NF를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중요해요. NF를. 지금 N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죠. 함수가.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뭐래요? 해당 함수의 불연속점의 개수래요. 불연속점이 몇 개냐 이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는 확인했죠. 그래서 예시도 지금 줬잖아요. 예시도 당연히 이해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A1, A2, A3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즉 불연속점 개수가 뭐가 더 많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에 함수가 각각 다르죠. 지금 얘는 뭐예요? 함수 gx랑 hx를 아예 더해버린 그 새로 정의된 함수의 불연속점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곱함수 g랑 h를 곱한 함수의 불연속점 개수는 몇 개냐 이걸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 A3은 지금 h를 절대값이라서 다 뒤집어 올렸어 양수로. 그때의 불연속점 개수는 몇 개냐를 물어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일단 주목할 거는 지금 이 절대값 h의 경우는 그냥 머릿속으로 해봐도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새로 그려버리면 되죠. 일단 얘부터 처리할게요. 그러면 다 들어 올린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들어 올려야 되겠죠. 채워지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채워지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고. 네. 그 다음에 여긴 지금 빵꾸가 뚫려 있겠네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씌워진 함수는 여기 찍히고 쭉 가서 아니지, 쭉 가는 게 아니지. 여기 그대로 있죠. 여기 뚫려 있어요. 여기 가고 쭉 간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쭉 가죠. 그죠? 얘만 들어 올린 거예요. 0은 건드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들어 올린 거니까 불연속점 개수는 이때 몇 개예요?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죠? 그러면 똑같이 세 개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세 개예요. 불연속점 개수는 똑같이 세 개다. A3은 일단 세 개죠.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또는 그냥 그림으로 처리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1, A2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얘네의 처리 방식. 얘네는 지금 뭐예요? 함수들의 사칙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함수들의 사칙연산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함수예요. 그죠? 뉴함수. 지금 걔네들의 연속성을 물어보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당연히 개별 함수의 불연속점을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G랑 H의 각각의 불연속점이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도 걔네가 연속인 부분에서 갑자기 불연속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죠? 불연속이었던 부분에서 불연속이거나 아니면
불연속이 어떻게 잘 더해지고 빼지고 곱해지고 나눠지면서 불연속이 없어지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불연속점을 체크하고 거기서 불연속점이 제거됐냐, 그죠? 제거가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제거가 안 됐으면 거기가 불연속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연속은 어차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 계속 연속이에요. 이미 연속인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각각 개별 함수의 g랑 h의 기존의 불연속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한다라는 접근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당연히 어디예요? 지금 0, 1, 2죠. h도 마찬가지예요. 0, 1, 2에서 지금 불연속이죠. 0, 1, 2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0, 1, 2만 보면 되는 거예요. 0, 1, 2를 보면 되는데 이제 제가 조언을 드렸지만 수식적으로 완벽하게 좀 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표의 형태로 작성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g 더하기 h 그때 우리가 0 그다음에 0 마이너스 0 플러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좀 넓은 데다 할까요? 넓은 데다 할게요. 그러니까 g랑 h를 더한 거가 어떤 값으로 나올 건데 결국 최종적인 함수 값이 우리가 0 지금 0 마이너스는 정의가 안 돼 있죠.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정의가 돼 있네. 정의가 돼 있구나. 0 마이너스 0 플러스 0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플러스 그다음 2 그 자체 얘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때 각각 뭐였냐 보는 거야. 각각 어땠냐. 각각 어땠냐. 근데 걔네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불연속점이 과연 제거가 되었을까 이거죠. 일단은 0인 부분 하나, 1인 부분 하나, 2인 부분 하나 이렇게 쪼개서 볼게요. 먼저는 0인 부분을 대입해 봅시다. 0 좌극한을 먼저 볼게요. 0 좌극한을 대입해서 걔네끼리 더했어. 그러면 일단은 G의 0 좌극한은 0이에요. H의 0 좌극한도 0이죠. 그래서 0, 0이다. 더해서 뭐요? 0이에요. 일단. 그죠? 걔네끼리 더한 최종 함수 값은 0이다. 그 다음에 0 플러스에서 0 우극한에서는 G는 1이죠. H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G는 1이었고 H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다시 0 되겠네요. 그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정확히 0 그 지점에서는 G는 0이었죠? H도 그 지점에서 0이었네요. 그러면 0 더하기 0이어서 또 0이다. 그럼 일단은 얘는 지금 뭐예요? 좌우함을 다 살펴봤는데 값이 똑같아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개별 각각 G랑 H에서는 불연속이었을지언정 더해보니까 불연속이 없어졌더라. 연속이 됐더라는 겁니다. 연속이에요. 얘는. 오케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도 볼게요. 자, 1 좌극한에서는 G가 1이고 H는 마이너스 1이죠. 0 되네요. 그러면 1 플러스 볼게요. 1의 우극한 1의 우극한을 보면 G는 0이고 H도 0입니다. 0이겠네요 또. 그 다음에 1 그 지점 볼까요? 1 그 지점 1 그 지점을 보면 G는 1이고 H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1 마이너스 1이 똑같이 0이네요. 그러면 1에서도 연속이 있구나. 여기서도 연속이네요. 연속. 자, 2를 볼게요. 2 좌극한 거기서는 0, 0 그죠? 한 번에 할게요. 이 좌극한에서는 0, 0이죠. 0 더하기 0 그 다음 이 그 지점에서는 또 0 더하기 0이죠. 이 우극한에서는 1 더하기 1이죠. 1 더하기 1 그러면 걔는 2가 되네. 그러면 다 0, 0이었는데 0, 0이었는데 1 우극한에서만 2니까 같지 않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불연속 이 한 개 나오겠네요. 그럼 결국 G 플러스 H 함수의 불연속점은 한 개인 겁니다. A1은 1인 거예요. A1 어딨어? A1은 1인 거죠. 그럼. 아까 A3은 3이었죠?
일단 오케이. 자, 그다음 A2를 볼까요? A2를 보면 얘네들은 곱함수예요. 곱함수니까 또 얘네들을 곱하는 값을 다시 볼게요. 이제는 각각 개별 그 값들을 곱해야 됩니다. 곱하면 어떨까 이걸 보는 거죠. 똑같이 0-0 플러스 0, 1-1 플러스 1, 2-2 플러스 2 이렇게 나누고 체크를 하는 거죠. 아까 0-에서 0이었고 0이었죠. 0이고 그 다음에 0 플러스에서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벌써 안 맞아요. 그죠? 0에서 불연속이에요. 안 맞아요. 불연속이죠. 1 체크할게요. 1. 그러니까 지금 불연속점이 뭐냐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확히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안 맞다, 또는 뭐 함수값이랑 정확한이 안 맞다, 이런 엄밀한 상태까지 체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확인되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1 좌극한, 1 우극한. 1 좌극한에서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1 우극한에서는 아까 0 곱하기 0이었죠. 그죠? 1 우극한에서 0 곱하기 0. 그럼 얘 0이잖아요. 또 달라요. 그럼 뭐예요? 1에서도 불연속이구나. 이거고. 자, 2도 볼게요. 2를 보면 2 좌극한에서는 지금 0이죠. 둘 다 0. 2 우극한에서는 뭐예요? 1, 1이에요. 그럼 1 곱하기 1이죠. 그럼 2 좌극한에서는 0이었고 1 우극한에서는 1 곱하기 1이어서 1이었죠. 또 달라요. 그러니까 2에서도 뭐예요? 2에서도 불연속점이구나. 그럼 얘도 뭐예요? 불연속이 3개예요. 결국 A, 2도 3이다. 그럼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답이 2번이 되게 되겠죠. 네. 3점 치고 가형 6번이니까 3점 치고 조금 어렵게 물어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사실, 이거를 저는 이제 엄밀하게 풀어드리려고 표로 작성을 했지만 사실 이 정도는 그냥 머릿속으로 바로 체크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더하고 곱하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라서 실력이 쌓이시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두렵다, 계산을 실수할 것 같다, 그러면 표를 작성해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예시를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세요. 네, 290번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 네, 314번 해설하겠습니다. 314번은 수능 가형 기출이네요. 4점짜리고. 그래서 합성함수 연속을 물어봤어요. 합성함수 연속은 제가 엄밀하게 문제 푸는 예제 문제를 풀어드린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막막하실지 모르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엄밀하게 보면 표에 작성을 하면 되거든요. x를 f를 타고 가서 fx가 나왔고, fx가 g를 타고 가서 gx가 나왔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값은 gx가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g 합성 f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얘가 연속이 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속을 합성하면, 연속 합성 연속은 연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에 합성하면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체크는 하지 마라. 중요한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합의함수, 고배함수 이렇게 연속 체크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연속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유의해야 돼요. 먼저는 속함수, 즉 이 fx의 불연속점을 좀 주의해야 되고, 얘 점검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겉함수, 만약 gx 자체에 불연속이 또 있다, 걔도 좀 유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gx의 불연속점 또는 fx의 불연속점, 얘네 두 개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게도 gx는 지금 뭐야? 3차 함수예요. 지금 g는 3차 함수 다항함수니까 얘는 무조건 연속이죠. 연속 함수 줬어요. 약간 너그러움을 베푼 거죠. 너그러움을.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된다? 2번만 보면 되죠. fx의 불연속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fx의 불연속점이 지금 현재 그래프로도 보겠지만 두 개죠.
그죠? x는 0이랑 x는 2에서 불연속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극한을 쪼개서 체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역시나 제가 표의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x가 f를 타고 가서 fx가 g를 타고 가서 gx 이렇게 나오죠. 이때 먼저 아까 fx의 불연속점이 0, 0, 0 플러스 이렇게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2, 2 플러스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넣어서. 자, 먼저는 제가 항상 이 중간 합성함수의 극한 판단을 할 때도 제가 중간값은 뭐예요? 중간값은 방향성을 보라 했어요. 즉 극한인지 그 지점인지 구분이 되게 중요하다 했었죠. 구분이 중요해요. 왜냐면 얘가 다시 정의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히 그 지점인지 아니면 그 지점보다 작은지 큰지가 중요해진다고 했어요. 중간값은. 그래서 이 속함수 중간값, 근데 이제 얘를 사실 여기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왜냐면 gx는 지금 연속이에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fx 얘가 정역이 될 거잖아요. fx가. 근데 여기서 극한 그 지점을 나눠서 대입을 해도 어차피 얘 입장에서는 극한이랑 그 지점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g 입장에서 1보다 큰지 정확히 1인지 1보다 작은지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연속이잖아요.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맨 겉함수인 g가 연속함수면 굳이 fx의 중간값을 정확히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문제가 될 일이 없을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수업 시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넣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제가 어쨌든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방향성을 체크하면서 갈게요. 방향 체크하면서. 사실 그게 올바른 방법이니까. 그죠? g가 연속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문제에서는. 보여드리면 먼저 0 마이너스에서는 지금 f는 뭐죠? f는 0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죠? 근데 지금 딱 봐도 그죠? 1보다 1에서 지금 극한을 찍고 내려오잖아요. 지금 내려오는 상태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예요. 지금 f 입장에서는 1보다 작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0 그 지점에서는 뭐죠? 0 그 지점에서는 f는 0이에요. 지금 그죠? f는 0이다. 그 다음에 0 우극한에서는 또 1보다 살짝 작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다. 이렇게 됩니다. f가 2도 볼까요? 2를 보게 되면 2는 이 좌극한에서는 0보다 살짝 크죠. 0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2에서는 정확히 0이죠. 0이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이 우극한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겉함수인 gx가 연속함수니까 방향성은 이제 중요해지지 않는다. 정역의 방향성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방향성 표시를 하고 계속 간다면 그럼 이제 여기 넣으면 뭐예요? 여긴 g1이 되겠죠. 여기는 뭐예요? g0 되겠죠. 다시 g1. 그 다음에 여기도 정역으로 넣으면 g0이고 여긴 g 마이너스 될 거예요. 자, 근데 연속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연속 이름을 뭐예요? g1이랑 g0이랑 같다는 정보가 하나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x는 2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라고 체크를 해보니까 g0이랑 g-1이랑 같아야 된다는 정보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럼 결국 이거 아예 다 합쳐보면 결론적으로는 g0이랑 g1이랑 g-1이 정확히 다 똑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조건에서 g0이 3이라고 줬죠. 아, 그럼 얘가 3이네 또. 그러면 g0이랑 g1, g-1이 모두 3이다 라는 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3차 함수 g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이제 다 알았죠? 정보가 3개 나왔고 미지수 3개니까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gx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g0이
3이었고 얘랑 지금 G-1이랑 G1이 같아요. 그게 3차 함수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우리가 바꿔보면 지금 이 식을 성립시키는, 그러니까 즉 gx는 3이다 라는 이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근이 뭐가 있는 거예요? x는 0이 있는 거고 x는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x는 1이 있는 거죠. 즉 이렇게 근 3개가 대입을 했을 때 3이랑 같죠? 그러니까 현재 이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근이 0, 마일, 1로 3개다 라는 것까지 다 확인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차이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항시킵니다. gx가 gx-3이 0이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뭐가 되나요? 그 다음부터는 얘를 우리가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함수로 본다. 그럼 그 함수는 0이다가 되면서 뭐에 정확히 x절편, 즉 근이 되는 거죠. 그죠? 이 함수 자체의 인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성립시키는 근이 x는 0, x는 마이너스 1, x는 1이라고 했죠. 그럼 얘를 그냥 내가 하나의 hx로 두고 이 식을 쓴다 라고 하면 3차 함수니까 최고차는 1이었죠. x 하나,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근 3개를 갖는 식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항시켜서 지금 이렇게 식, 그 다음에 우변은 0 이렇게 둔 순간 인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성립시켰던 근들이 전부 다. 근데 얘가 이제 g-3이었잖아요. 그럼 g는 뭐예요? 다시 쓰면 결국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하고 3을 여기다 플러스 시켜버리면 이게 g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우리는 g를 정확히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한 거냐라고 하면 이 조건이 나왔을 때부터예요. G0, G1, G-1 이 모두 다 함수값이 같네? 그럼 이게 사실 어떤 그림인 거냐면 Y는 3이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0이 있고 1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평 직선에서 함수가 여기 뚫는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그대로 마이너스 3 내려버리게 되면 이게 인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y는 0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다시 바꿔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확인되니까, 즉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 3개나 주어진다고? 그럼 얘는 그냥 인수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좀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합성함수 해석 파트 하나, 그 다음에 식 마지막 작성 파트 하나, 이거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복습을 하면서 본인이 풀면서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게 당위적이다라는 걸. 근데 아무튼 g가 지금 결정이 됐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건 g3이잖아요. 대입을 하게 되면 3 곱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면서 83, 24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정답이 27이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이 5번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질문을 다 한 것 같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꼭 잘 해보세요.